자, 물권의 소멸 114페이지입니다. 자, 물권의 소멸. 혼동 얘기인데, 혼동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죠. 자, 잠깐 볼게요.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예컨대 저당권자다, 또는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자가 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제한물권 이거 어떻게 돼요? 소멸해버리죠.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제한물권은 소멸해버려요. 이때 이 말수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말수등기 안 해도, 이 등기 말수 안 해도 소멸해요. 그죠? 맞죠?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절차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지상권자인데, 근데 이 지상권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이 땅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거 소멸 안 소멸? 네, 소멸 안 해요. 그죠? 이것 때문에. 또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1번으로 저당권자, 그 다음에 병이 2번으로 저당권자. 앞에 저당권자가 이걸 샀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거 소멸 안 소멸? 이것도 소멸 안 해요. 그죠? 뒤에 저당권이 있든 또는 뭐 압류나 또는 가압류가 있든 다 마찬가지죠. 그죠? 뒤에 이렇게 권리가 있으면은,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이거 소멸 안 해요. 맞죠? 그죠? 이런 법리는 자, 갑소유 주택의 을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병이 뒤에 저당권 설정받았을 때 이자가 이 주택을, 뭐 땅이든 주택이든 이걸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거 임차권이지만 소멸 안 해요. 요거 있으면. 그죠? 자, 이런 법리는 자,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자다 이랬을 때 이 저당권자 이자가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 요거 말입니다. 요걸 자기가 샀어요. 요걸 매수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도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자신의 이제 지상권입니다. 자신의 지상권 위에 자기 저당권 필요 없죠. 이거 소멸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한물권과 이걸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이 다른 제한물권을 소멸해버립니다. 그죠? 이 경우도 만약에 같은 저당권에 이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가는 양이 현실에서는 잘 발생 안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저당권에 두 번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1순위, 2순위. 이랬을 때 이거 소멸 안 소멸? 안 소멸. 이것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이 저당권부 채권 말입니다. 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았죠? 이 저당권부 채권 요걸 담보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질권이 있다면 이게 질권이에요. 우리 질권 시험법이 아니지만. 자, 여기에 요게 있으면 이자가 사서 요거 저당권 취득하더라도 이거 소멸 안 해요. 이것 때문에. 그죠? 맞죠? 그죠? 이 법리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때요? A 소유 땅을 B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점유하고 있다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을 샀습니다. 소유자가 되었어요. 이때 요 점유권 소멸해야 하네요. 아는 것도 물어보면 모르겠죠. 소멸해야 하네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요. 그 자가 이 땅을 사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요 점유권 요거 소멸 안 소멸? 소멸 안 소멸? 예? 소멸하면, 아니,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이제 그 땅에서 나가야 된다? 그 땅 사가지고 이제 나가? 이제 내쫓겨? 응? 샀다가 내쫓겨? 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아니에요. 그죠? 소멸할 권리가 아닙니다. 자, 왜? 소유자가 점유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점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점유권은 어떤 물권과도 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해요. 또 이 땅에 광업권자가 광업권 허가받은 자예요. 광업권자가 그 산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냥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광화권에 소멸한다? 이제 척을 못한다? 이상하죠, 그죠? 소멸 안 해요. 그래서 재배권하고 광화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죠? 자, 35번 보시면, 자, 기억 보세요, 기억. 자, 읽어보고 OX. 기억, 읽어보고 OX. 광어권, 그 다음에 점유권,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아니에요.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니은의 소멸시효,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의 공동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자, 물권도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물권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건 소멸시효 걸려요. 자, 물론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소멸시효가 이게 원래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 그죠? 자, 기억에 나왔으니까, 자, 소유권은 이거는 항구성이라 그래서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이건 안 걸려요. 근데 자, 치안물권 중에서 담보물권은 이거는 담보되는 채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담보되는 채권은 말입니다. 채권은 10년 소멸시효 걸리죠, 그죠? 그게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부정성으로 소멸해요. 그러나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소멸시효 안 걸려요. 용익물권.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 말입니다. 전사권은 이건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이거는 소멸시효 걸려요. 몇 년입니까? 예, 뭐 몇 년인지 시험 안 나와요. 자, 20년 소멸시효 걸립니다. 소멸시효 걸리는데, 자, 이거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말소 등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당권자가 자신의 지당권 그 목적 토지를 20년간 방치했습니다. 20년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지당권 소멸해요. 그때 지당권 등기 말소, 안 말소? 말소 안 해도 소멸해요. 말소 안 해도. 말소 등기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지상권 소멸시효 걸립니다. 지역권도 소멸시효 걸려요.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자가 통로만 개설해놓고 계속 안 다녀요. 이거 통도를 안 써요. 20년간 안 쓰면 지역권에 소멸해버립니다. 이때 등기 말소 안 해도 소멸해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 갑이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 갑이 땅 소유자 을을 상속했대요. 이때 이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할까 안 할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 소유 땅에 을이 선순위 저당권자고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아까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은 선순위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이거 소멸 안 한다 그랬죠? 소멸 안 한다 그랬죠, 그죠? 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순위자가 이걸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게 소멸할까 안 할까? 사실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고 이거는 학자들이 논하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논하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책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후순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거는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죠. 네?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로서 저당권 설정받았죠. 그런데 그 채무자를 이자가 상속한 거예요. 그러면 채무가 자기한테 와버리죠. 자기가 채권자면서 이제 자기가 채무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채권자면서 그 채무를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그런 채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내 채권인데 그걸 내가 갚아야 돼요. 그 채권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채권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들어갔으니까 그 채권은 존속이 안 돼요.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정승으로 소멸해요.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사라졌으니까 저당권은 더 이상 존속이 안 돼요. 그래서 소멸해버립니다. 자, 소멸해버리면, 자, 얼핏,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순위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그죠? 순위 올라갑니다. 그럼 이자가 피해보는 겁니까?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고 있던 법적 부담을 아들이 상속으로 떠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억울합니까? 싫으면 상속 안 받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죠? 아버지가 지고 있던 법적 부담이에요. 그걸 내가 상속을 통해서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다른 재산은 다 상속받고 요것만 아버지의 이 사람에 대한 법적 부담만 나는 상속 안 받겠다. 이건 도둑놈이고. 맞죠, 그죠? 그죠? 자, 이거는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해서 그래서 저당권은 부정성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자, 상속받으면 소멸해요. 후손이 있어도. 그 다음에 리얼에 건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자, 어때요? 건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맞죠? 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의 효과는 이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뒤 소유권 취득이 그게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멸했던 그 건저당권은 부활하지는 않는다. 어때요? 부활해요, 그죠? 자, 다시. 자, 이 사람이 이걸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소멸하는데, 근데 요 혼동의 원인 행위 요거 말입니다. 요게 무효, 취소, 해제돼 버리면 이건 다시 부활해 버립니다. 맞죠? 자, 혼동의 원인 행위 요거, 그죠? 요거 때문에 이거 소멸했잖아요, 그죠? 네. 다시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졌잖아요. 근데 요게 말입니다. 요게 무효로 판명되었다. 또는 나중에 취소가 되었다. 또는 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잃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다시 살아납니다. 맞죠? 한 번 더 혼동의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실효돼 버리면 혼동으로 소멸했던 지하물건은 다시 되살아난다. 됐죠? 그 다음에 미음에 물건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는 이하지 않는다. 이때 등기는 말소 등기 말입니다. 말소 등기 절차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말소 등기 절차 안 거쳐도 소멸해요. 그 다음에 36번에 옳은 것은 1번에 갑 소유 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 앞에 선순위 임차인 을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어때요?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뒤에 후순위 저당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이거 소멸, 안 소멸? 안 소멸. 이것 때문에 그죠? 소멸 안 해요. 2번에 갑의 저당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 갑이 그 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자, 이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저당권자가 이 땅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당권 요구 때문에 이 저당권은 소멸 안 한다. 그죠? 안 하죠. 소멸 안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목적의 이전 등기를 그 토지의 저당권자 을 및 제3자 병. 자, 제3자 병은 일단 신경 쓰지 말아 보세요. 제3자 병을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판단해 보세요. 자, 격려해 준 경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는가? 자, 병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단 됩니까? 그 뭐 두 줄밖에 안 되는 것을 무슨 성경 읽듯이 읽고 계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무시하는 말을 했나?
자, 뭐라고 했죠? 자, 보세요. 자, 갑소유 땅의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 저당권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 땅에 뭘 취득했습니까? 뭘 취득했어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 해주는 거 뭐예요 이게? 양도담보잖아요. 담보 목적으로 양도해주는 거, 그죠? 그게 양도담보죠, 그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습니까?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말하지만 저당권을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소멸합니까? 소멸 안 하죠. 소유권을 취득해야 이거 소멸하지. 담보권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담보권을 취득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 안 해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은 한 번 더, 자,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사람은 무슨 권을 취득했다? 양도 담보권을 취득했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 저당권은 소멸 안 소멸?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소멸하죠, 그죠?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이걸 매수했대요. 매수했으면 점유권은 소멸해버립니까? 소멸 안 한다, 그죠? 점유권하고 무슨 권? 광업권, 점유권, 그 다음에 광업권, 이 두 개는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시고, 자, 점유권입니다. 자, 37번에 점유 보조자가 나왔는데, 자, 점유 보조자, 제가 강의할 때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자, 간단하게 예컨대 A라는 사람이 편의점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B한테 편의점 맡겨놓고 자기는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시고 계세요. 그 편의점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알바가 있습니다. 알바. 점원이 있습니다. 그죠? 점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점원이 가게 물건들을 현실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지만 바로 편의점 주인의 지시받아서 한 거죠. 그죠? 지시받아서 한 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점유 보조자. 자, 점유 보조자에 관해서 딱 세 가지만.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없죠? 점유권 없습니다.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상의 보호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점유 보호 청구권, 즉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 가게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 도망가요. 훔쳐 넘어갑니다. 이때 이 알바가 쫓아가서 빼앗아 버린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점유주, 이 사람을 위한 자력구조권입니다. 맞습니까?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조권. 이건 행사 가능해요. 자, 자력구조권, 이거는 행사하는데 누구를 위한 거다? 점유주를 위한 거예요.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조권 행사는 가능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편의점 주인이 이 건물을 임차해서 편의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이때 건물주가 건물 반환 청구하면 얘한테 반환 청구합니까? 야해가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이쪽에다 반환 청구하죠, 그죠? 점유 보조자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죠? 이 세 개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OX 해보세요.
오죠? 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물 방해 재가 청구.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못해요. 그 다음에 3번. 자, A 소유 건물을 B가 C가 점유하는데 그런데 B를 통해서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건물을 이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근데 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얘한테 맡겨놓았어요. 지시해가지고 네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걸 자기는 다 알아요. 본권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지시받은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본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선의자입니다. 그러면 이 점유가 선의점입니까? 악의점입니까? 악의점이지. 그래서 뭐 과실 수취권 이런 거 없는 거죠, 그죠? 맞죠? 선악 여부는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제가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게요. 소유자도 점유 보조자일 수도 있다. 또는 점유 보조자가 소유자인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만들게요. 어때요? 자, 옆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아이 돌잔치입니다. 친지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돌반지 줬습니다. 돌반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 엄마 겁니까? 아이 겁니까? 누가 엄마 거래? 아니, 거의 도둑 심보네. 분명히 친지는 돌반지를 아이한테 줬어요. 아이한테 준 겁니다. 맞죠? 그럼 돌반지 그거 아이 거예요. 엄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 건데 아이는 자, 돌반지 손에 끼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돌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점유 설정의사라 그래요. 점유 설정의사.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점유를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엄마가 점유해요. 엄마가 점유하고 아이가 소유자고 이래요. 아이는 점유 보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아이는 뭐가 없다? 점유 설정 의사가 없다.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점유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돌반지 소유자지만 점유 보조하는 거예요. 엄마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답이 1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1번하고 4번 두 개가 답이에요.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점유 보조자가 점유주를 위해서 제3자의 점유를 침해했대요. 이때 점유 보조자, 이 사람은 그 제3자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침해 당한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합니까? 점유주에게, 그죠? 점유주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8번에 간접점유. 자, 우리 알고 간접점유도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좀 자세하게 강의 안 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A가 어떤 물건을 B한테 만약에 빌려주었다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 이 사람은 간접 점유하고 있죠, 그죠? 간접 점유. 자, 이것도 현실의 지배는 B가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현실에 지배 안 하고도 그 물건은 이 사람의 지배 하에 있는 걸로 봐요. 그죠? 빌려준 거니까 이 사람이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죠. 그죠? 아무튼 현실 점유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요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겁니다. 훔친 걸 보관시켰어요. 그러면 적법한 거 아니죠, 그죠? 그래도 여기는 직접, 여기는 간접이에요. 자, 물건 훔쳐도 점유 맞죠? 점유는 맞잖아요. 이때 이자한테 맡기는 거, 이거 훔친 물건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적법한 관계 아니죠, 그죠? 그래도 점유, 매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점유자, 이 직접 점유는 간접 점유자, 이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 그걸 내가 용인해야 된다는 거, 내가 그걸 용인해야 된다는 거, 이걸 인식하고 하는 점유가 바로 직접 점유죠, 그죠? 저쪽에서 돌려달라 이러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거 알면서 용인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 이걸 직접 점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법조문에서 점유 이런 말 나오면 이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어때요? 간접 점유도 포함돼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OX. 자, 만약에 이런 상태로 A 소유 땅을 X 소유 값 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이걸 병한테 임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이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20년 지나서 시효 취득한다면은 누가 시효 취득하겠어요? 당연히 이자가 하는 것이. 이자는 못해요. 왜 못해요? 직접 점유자는 100% 타주입니다. 맞죠, 그죠? 소유 의사 가지고 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100% 타주입니다. 여기가 자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타주니까 절대로 시효 취득 못해요. 간접 점유자만 시효 취득합니다. 자, 다시 직접 점유자는 자주다, 타주다? 이거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100% 타주예요. 맞죠, 그죠? 자, 1번 보시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 보주자와는 달리 점유권이 있죠. 이번에 점유 매개 관계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생겨나는데 이거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중첩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씨한테 빌려줬다. 전대한 거예요.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생겨나죠, 그죠? 중첩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점유 매개자가 누구죠? 직접 점유자를 말해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점유 매개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간접 점유자의 점유 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가 그의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보충적 권리이다. 자, 길에서 A가 물건을 주었습니다. 물건을 주어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C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직접, 그 다음에 여기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근데 D가 이걸 빼앗아갔습니다. 침탈해 갔습니다. 이러면 자, 이 직접 점유자 이 사람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직접 점유가 침탈되면 간접 점유도 바로 침탈된 거예요. 맞죠? 그때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 자신의 고유 권리지 이 사람이 행사하거나 말거나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이 사람이 행사 안 할 때만 이자가 보충적으로 행사한다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행사하는데 다만 자, 이자가 반환 청구한다면 누구에게로 돌려주라? 이자한테로 돌려주라. 이자가 받기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러면 나에게로 돌려달라 라고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권리는 이 사람이 이거 안 할 때만 행사하는 그런 보충적 권리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간접 점유자의 권리는 직접 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다. 어때요? 그 말은 약간 좀 추상적인 말인데 아무튼 자, 점유 매개 관계에서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직접 점유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소유권 같은 이런 본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타주, 여기는 자주.
이쪽 권리가 더 포괄적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에 1번 보시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 침탈자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선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 라고 법이 정해져 있죠. 이자가 만약에 못 받는다 또는 받기를 거부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해요. 이거 자기가 선택한 겁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죠? 법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선택해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원칙은 누구한테 돌려주라? 이쪽으로 돌려주라. 이자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 또는 못 받는다. 그때 이제 나한테 돌려달라 라고 충고합니다.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지. 이건 이자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맞죠? 간접점유자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본인이 직접 사실상 지배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인을 통해서도 점유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 또는 간접 점유자를 통한 점유 맞습니까? 아니, 직접 점유자를 통한 점유 맞죠? 그죠? 이게 타인을 통해서도 점유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점유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 뭐 요즘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점인지 점이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약간 여담입니다. 이쪽은 A 소유 집이고 이쪽은 B 소유 집입니다. 자, A가 말이죠. 옥상에다가 빨래를 걸어 놓았습니다. 빨래. 그 다음에 빨래가 바람에 날려서 B 집에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B는 지금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아무튼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빨래에 대해서 낮잠 자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빨래를 점유하고 있는가?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면 이쪽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아니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데 예? 소유물 반환 청구. 자, 소유물 반환 청구는 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약간 여담입니다. 자,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아무런 권리 없이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 이게 공식이죠. 그죠?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해요. 자, 그래서 자, A가 B한테 내 빨래를 당신이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점유물 반환 청구하겠다. 자,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내 빨래 가져와. 내 빨래 가져와. 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권리 없이. 그러다가 마치 뒤져요. 그죠? 자,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자, A가 B 집에 갔습니다. 가서 대문 초인종을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빨래가 그 댁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져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못 열어준대요. 못 열어준답니다. 이거는 이미 내 마당에 들어왔으니까 못 열어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점유 설정 의사예요. 맞습니까? 이래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생겨나요. 그죠? 아까 앞에 건 안 돼요. 왜? 낮잠 자고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으면은 이거는 점유 설정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게 안 생겨나요. 맞죠? 그죠? 안 생겨납니다. 자, 가지러 왔는데 못 가져가게 방해하면 그러면 이제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남의 물건을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무튼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에 선의 점유자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해버리면 자, 제가 문장을 약간 바꿀게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이렇게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자, 주어가 선의점이자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문장을 만들어야지. 자, 다시 선의점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서서 패소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소가 그 사람한테 소가 제기된 때 그죠? 그때로부터 악의 점자로 되죠 그죠? 맞죠?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자, 그렇게 해서 맞는 말. 그 다음에 5분은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40분.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캐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저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뭐 별로 상세하게 안 했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은 중요해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타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 그 다음에 A로부터 B가 점유를 승계했습니다. 자, 승계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근데 승계 원인은 불분명하다. 이건 매수한 건지 임차한 건지 이게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주의 추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는데 말입니다. 있겠는데 그때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사람의 점유를 합쳐서 주장한다면 이 하자가 승계돼 버려요. 맞죠, 그죠? 자, 타주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한다면 그러면 자주의 추정을 받아요, 그죠? 근데 말이죠, A라는 사람이 타주 5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B가 자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상속을 통해서도 점유가 승계돼야 안 돼요? 승계되죠, 그죠? 승계됩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지금 한 5년 또 점유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처럼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함으로써 자주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가? 안 돼요. 상속을 통해서 승계되는 점유는 언제나 이겁니다, 그죠?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이 그대로 넘어와요. 그대로 넘어오니까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해가지고 자주의 추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없고, 만약에 이 상속인이 만약에 자주 점유로 전환시키고 싶으면 그러면 이게 분리 주장 이걸로 안 되고 자주의 새로운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자로부터 자기가 매수했다면 이게 이제 새로운 권한이죠. 맞습니까? 새로운 권한입니다. 또는 그 소유자에게 내가 갖겠다고 소유 의사를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상속인의 점유태양과 단절된 자기만의 고유 점유를 빌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원래 점유를 승계했을 때는 앞사람의 점유를 병합 주장하든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병합 주장하면 이 하자가 승계돼요. 하자가. 만약에 분리 주장하면은 하자로부터 단절됩니다. 네? 단절되어서 그래서 자주의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적어도 상속이라면,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벗어나고 싶으면 이거 말고 새로운 권한을 얻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맞죠? 다만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가 승계된다, 그죠?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다 하더라도 점유를 승계받은 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그러면 자주의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에 관해서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보존등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자주로 전환되는가?
어떻게 알았어요? 자, 타주 점유자도 이게 자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시키려면 타주를 자주로 전환시키려면 둘 중 한 개가 필요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새로운 권한을 얻든지 또는 소유자에게 자신에게 점유를 맡긴 자에게 그 자에게 내가 갖는다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둘 중에 한 개 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가 이에 관한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A가 이 땅을 B한테 임대했습니다. 임대했으면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입니까? 자주입니까? 타주잖아요. 타주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자신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자신 명의로 보존 등기했습니다. 보존 등기했다는 것은 갖고 싶은 의사가 밖으로 표출은 되었습니다. 그죠? 이 땅을 갖고 싶은 의사가 표출은 되었어요. 그러나 소유자 이 사람에게 표시한 겁니까? 소유자에게 표시한 것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자주로 전환 안 돼요. 반드시 누구한테 표시해야 된다? 소유자한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주로 전환돼. 이래가지고는 자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갖고 싶은 의사가 밖으로 표출됐을 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자주로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A가 이 땅을 B한테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임차인의 점유는 이건 타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땅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건물을 신청해서 원래 건물 짓겠다고 땅 빌린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겁니다. 무단으로 짓고 이것을 건축물 대장에 또 등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갖고 싶은 회사가 밖으로 표출되었죠. 표출되었지만 소유자 이 사람에게 표시한 겁니까? A에게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자주로 전환된다 안 된다? 자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런 상태로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이 부지를 쉬어치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5번에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증명되었다. 이러면 자주의 추정이 깨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뭐라고요? 소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안 했을 때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주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예요. 자, 첫째 뭐라 그랬죠? 소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조치를 안 취했을 때 예컨대 어떤 경우입니까? 소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안 했을 때 어떤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A가. 그러면 자주의 추정을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근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특조법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유자가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그 땅 소유자라면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이거는 소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자주의 추정이 깨집니다. 또 한 가지 소유자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맞죠? 자주의 추정을 받는데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관할 관청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리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소유자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소유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자주의 추정이 깨져요. 그러면 쉬어치도 못해요. 한 번 더. 자, 소유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마땅히 해야 될 조치를 안 취했을 때 이때 자주의 추정이 깨집니다. 또 소유자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이때도 자주의 추정이 깨져요. 네? 두 가지. 자, 그럼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어야 될 행동을 안 취했다. 그죠? 당연히 해야 될 조치를 안 취했다. 그죠? 이러면 자주의 추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쉬시고요.